대체 미분이나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요 관계입니다. 자, 볼게. 그러면 지금 먼저 이 얘기부터 생각하면 그 큰 대전제부터 해볼게. 왜 그러면 미분에서 속도라고 가속도라는 겁니까? 얘들아, 속도라는 건 너네가 물리라는 걸 했기 때문에, 맞지?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잖아.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죠. 이게 속도죠. 그쵸?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더라도 많이 움직이면 속도가 빠른 거고, 적게 움직이면 속도가 늦은 거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미분 개념이 들어오냐?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모든 운동은요,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왔던 거예요. 왜? 등속이라서 그래요. 이해되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운동이 등속은 아니잖아. 맞잖아? 등속 운동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등속 운동이 아닌 상태에서 미분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라는 개념이 등속으로 바뀌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에서 저 맞은편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엔 걷다가 뛰다가 다시 걸었다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속도를 바꿨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중학교 때 왜 등속 운동을 다뤘냐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요 계산이 편합니다. 이해가 빠르고요. 그치? 그래서 등속 운동을 제한을 뒀던 거야. 중학교까지는요. 그러면 모든 운동을 등속 운동처럼 바꾸면 내가 이해도 빠르겠고 계산도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얘들아, 미분이라는 건 우리는 결국 이만이야. 주어진 어떤 구역이 있어. 또는 주어진 어떤 구간이 있는 거야. 주어진 구간. 그 주어진 구간에 막 변화량이 막 있어. 이 변화량을 어떻게 한 거야? 균등하게 내가 어떻게 자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미분이죠. 이해갑니까? 균등하게 아주 세세하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분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봐. 난 분명히 내 운동은 등속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찍는 게 아니고 있잖아. 내가 쉽게 해서 연속 촬영한 거야. 사진을 보여. 한 컷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잘 생각해봐. 난 전체 등속 운동이 아닌데 그럼 그 한 컷 안에는 이 컷 자체가 짧기 때문에 처음 했었던 운동과, 즉, 뭐냐면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운동과, 처음 시작할 때 속도와, 그리고 내가 끝났을 속도가 큰 변화가 없겠지. 이해갈까? 전체 운동은, 전체를 다 모으면, 전체 보면 얘는 등속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미분하겠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 있어. 어떤 운동이 있는데, 등속 운동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래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T야. 너네 물리했으니까 얘가 V야. 등속은요 얘가 등속이에요. 맞죠? 얘가 등속입니다. 이건 뭐야? 등가속이에요. 이건 등가속입니다. 일정하게 계속 어떻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등가속이에요. 그러면 등속이 아니니까 지금 속도가 막 이렇다고 치자. 이렇게 막 출렁거려. 이렇게 막 출렁거려. 막 속도가 빨랐다가 늦었다 이렇게 막 출렁거려. 그러면 내가 어떤 임의의 시간 잡았어. T1부터 임의의 시간 T2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운동이 지금 막 감소하고 있는 건 내 눈에 보여. 속도가 막 감소하는 내 눈에 보여. 근데 얘를 내가 쉽게 해서 계산이 편하고 얘를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싹 다 등속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균등하게 잘라보자고요. 절반, 다시 또 절반, 다시 또 절반, 다시 또 절반, 다시 또 절반. 이런 식으로 잘라보자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라보자고요. 잘라보면 봐봐. 쌤이 확대하게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요 한 부분만 얘기해보자. 요 한 부분만 얘기해보자. 해보자. 그러면 요 짧은 시간 안에서 난 분명히 등속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의 속도와 마칠 때 속도가 큰 차이가 없겠지.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자른 한 구간마다는 등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 개념 때문에 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등속이 아닌 운동은 등속 운동처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미분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개념에서 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모든 운동이 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책 내용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볼게요. 자, 먼저 볼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S의 위치를 X로 하겠대. 그러면 X는 T에 대한 함수이므로 X를 FT로 할게. 지금 무슨 하면 내가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잘 봐봐. 이것만 이해하면 돼.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함수가 있는데 이 위치는 T에 관한 위치 함수야. 예를 들어서 무슨 하면 X가 FT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 말이야. 내가 지금 T가 1일 때의 위치는 F1 값이고 T가 3일 때의 위치는 F3 값이고 T가 5일 때 위치는 X는 F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고요. 알겠지? F가 무슨 함수냐면 위치 함수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다. 알겠니?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입니다. 그 말이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야. 델타 T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 우리 이걸 뭐라 그랬어? 우리 이걸 속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요,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가자고요. 그래서 김해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가지고 서울 강남 경찰도선 치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속도라고 하면 이거야.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예요. 이게 평균 속도예요. 물리 아니야. 수학이야, 수학. 쉽게 할 거야, 쉽게. 쉽게 할 거야. 그냥 쉽게 하자. 그냥 전체 걸린 시간이 있을 것만 5시간 잡자. 그럼 5시간 동안 보통 서울까지 한 360km 잡자. 그치? 그러면 360km를 5시간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럼 이 버스의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버스가 언제 최고 속도 내고, 언제 휴게소에 들렸고, 언제 천천히 갔는지 우린 몰라. 이 평균 속도를 가지고는. 이해가니? 그런 거야. 그럼 이 평균 속도를 각각의 아까처럼 미분하게 되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T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에서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란 거예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만약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야. 미분한 결과야. 얘 속도가 지금 버스가 빨리 움직이고 있네? 막 증가하고 있네?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얘는 속도가 없네. 아니면 등속이네? 아니면 제로야. 미분 값이 제로야. 얘 멈췄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모든 T에서 내가 어떻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요겁니다. 그런 걸 하고 또 등속으로 바뀐다고요. 이 결과가. 그것 때문에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아닌 순간 속도로 바꿔버린다고요. 왜? 방금 쌤이 말한 그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 말이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가 말한 이게 평균 속도야. 잠깐만, 잘 봐. 그러면 분자 볼게. 분자입니다. X 나타내는 함수를 F로 한다면은 델타 X란 말은 이 말이야.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무슨 말이냐면 얘가 T축이야. 자, 얘가 T1이고 얘를 T2로 하자.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델타 T겠지? 그치?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속도 함수 볼게. 속도 함수가 예를 들어서 속도 함수가 이거라고 하자. 속도 함수를 볼게요. 이거 속도 함수입니다. 얘가 FT예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변량이야. 그러면 요 값이 봐봐봐. T2라는 게 얘가 T1 플러스 델타 T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 말은 이거야. 쌤이 다시 표현하게 되면 FT2 마이너스 FT1요. 요 말입니다. 그게 요거예요. 괜찮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미분에서 배웠던 이게 바로 평균 변화량이야. 기울기요, 기울기. 이해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해? 극한을 붙여. 왜? 이 전체 이 T 간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잘게 한번 쪼개보겠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내가 쪼개보겠다고. 이렇게. 그 짓을 한 거야.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극한을 붙인 겁니다. 됐나? 그러면 이때 즉 평균 속도에다가 극한을 붙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F'T라고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T에 관한 함수야.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T에 관한 함수야. 그래서 이걸 F'T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시간에 따른 순간 속도인 거야. 그러면 매 시간마다 얘는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등속 운동을 한다고요. 괜찮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t가 t1부터 t3까지야. 그러면 t1부터 t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값에다가 뭐하면 t만 곱하면 되는 거야. 왜? 등속이라서 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등속이라고요. 전체는 등속이 아니지만 이 작은 구간 하나에서는 등속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속도야. 이 속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봐봐. 속도라는 것은 velocity입니다. 속도라는 것은 지금 F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야. 다시 천천히 할게. 우리 물리 아니면 수학이야. 속칭 할 거야. 그냥 막 어려운 거 안 할 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근데 이걸 미분한 거야. 그래서 dt분의 dx예요. 그럼 이게 f't가 되고 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속도라고 얘기하자. 수학이야. 계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수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이 편한 거지. 이 운동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도울 뿐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분한 거다. 그 말이다. 잠깐만. 주세요. 얼른 해줄게. 얘가? 응? 자, 그러면 OC대 봐봐. 그럼 OC대. 자, 봐봐. 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이 표현이 저 펴셨지? 이게 90t야. 왜? 매분 90의 속도로 간대. 그러면 시간 t만큼 움직인 거야. 이 인간이 전비역 올 때까지 t라는 시간이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90t만큼 간 거야. 이 길이가 90t야. 이 길이가. 이해가? 이게 90t라니까? 맞지? 그러면 OC 빼기 90t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BC 길이야. OC 빼기 BC 50 빼기 90t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1.65OC는 3OC죠. 또 다시 할게요. 3OC 빼기 39 270t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1.35OC 마이너스죠. 는 마이너스 270t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따라서 그럼 OC라는 것은 지금 1.35분의 270t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 쌤은 이거 이해가요? 됐니? 자, 그러면 OC를 표현해보자. OC. 그러면 OC 표현해볼게. 자, 계산해볼게요. 얘들아, 100분의 135분의 지금 270입니다. 1분의 270 잡을게. 그러면 얘는 135분의 270 곱하기 100이죠. 짠짠 2요. 이해가요? 그래서 200입니다. 그래서 요게 200t예요. 그래서 OC의 길이가 200t라고요. OC의 길이가. 그림자 끝이 향하는 곳이 C야. C 위치가 200t라는 위치예요. 이해가? 오케이? 요 C의 위치가 200t라는 저 C
봐봐. 질문이 뭐냐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란 말은 머리 끝이 움직이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머리 끝이 움직이는 위치 함수 찾아 생각해야 되지 처음부터 속도 함수 찾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수학이야. 속도를 구하래. 아, 위치 함수 구해야지. 가속도를 구하래. 아, 속도 함수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어차피 미분할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옷이 즉 머리 끝이 움직이는 위치 함수가 200t야. 그러면 내가 속도는요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2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하면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거 괜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속도는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뭐를? 시간에 따른 위치를. 가속도는요 미분하면 돼. 시간에 따른 속도를.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이름이 그림자 길이야. 얘들아. 그럼 그림자 길이란 말은 지금 여기에서 이거 좀 지울게. 요게 그림자 길이잖아. 요게 그림자 길이잖아. 맞잖아. 쌤 책처럼 안 합니다. 책 없으면 좀 다르게 좀 들어와요. 그러면 요 길이라는 말은 길이는 그냥 길이를 L을 표현할게. L은요 무슨 말이냐면 C까지 길이가 200t야. 맞지? 근데 이 인간이 걸어간 B까지 길이가 90t야. 그래서 110t가 됩니다. 이게 순수한 그림자 길이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질문은요. 이 그림자 길이의 별을 잠깐. 쌤, 이 왜 미분해요? 이 질문을 할 거거든. 봐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에 대한 변화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깊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 그 중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원래는 그 풀네임인데 걔를 과학자들이 속도란 또 다른 이름을 줬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원래 그게 풀네임인데 과학자들이 가속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란 말은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난 뭘 구해? 길이식을 구해. 그럼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게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이라고요. 그래서 미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다? 110이 됩니다. 이렇게가 조금 나을 거예요. 쌤, 책은 있잖아. X, Y 막 이렇게 잡거든? 막 X, Y 이렇게 잡거든요. 이게 조금 귀찮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닮은 의미에서 문제를 그냥 식을 꺼내면 됩니다. 식을 됩니다. 요게 볼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그쵸? 이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20씩 늘어난다. 문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내가 이거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 생각해야 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넓이 잠깐만요. 시간에 따른 넓이식을 구해. 이거는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돼요. 그게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입니다. 맞죠? 미분하면 됩니다. 이게요. 시간에 따른 그러면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 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지금 뭘 넣으면 돼? T3을 넣는 거예요. T3을요. 알겠죠? 물리 아닙니다. 3위 때의 변화량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봐봐. 몇 초 20씩 늘어난대. 몇 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동심원이가 원 모양이지. 그러면 S는 파이 R 제곱일 거야. 그치? 파이 제곱 거야. 근데
이 R이 어떻게 된다고? 이 R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초 20씩 증가한답니다. 매초 20씩. 그러면 얘가 20t라고요. 잘 봐. 모든 식을 t의 가치로 바꿔야 돼.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야. 그래서 R이 20t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파이 20t의 제곱요. 그래서 얘는 400t 제곱, 이렇게 할까? 파이가 있으니까 400파이 t 제곱요. 이게 넓이식이에요. 이 동심원에. 그러면 내가 이걸 미분하자고. S 프라임. 그러면 800파이 t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 t에다가 얼마 넣으면 된다고? S 프라임 3이지. 그래서 38, 24니까 2400파이. 얘가 뭐가 된다? 지금 변화량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필수 38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습니다. 자, 공기를 넣으면 매초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답니다. 매초 1cm 커집니다. 매초 커진다. 자, 그러면 질문은요.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풍선의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가게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처음에 반지름이 2야. 그치? 시간이 지나니까 매초 1씩 증가한대. 이해갈까? 이게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표현이야. 괜찮지? 그러면 질문은요. 그러면 풍선의 반지름 6이 된다는 말은 t가 얼마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 말입니다. 자, 겉넓이의 변화를. 그러면 나는 시간에 따른 겉넓이 함수를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시간에 따른 겉넓이 함수요. 함수를 뭐 하라고? 미분해라고. 미분해?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겉넓이 변화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구의 겉넓이요. 현수야, 구의 겉넓이가 어떻게 돼? 다시. 구. 구요? 네. 구의 겉넓이요. 겉넓이요? 네. 구의 겉넓이요. 4파이의 제곱. 네, 4파이 제곱입니다. 부피는요? 파이의 세제곱? 아니요. 그 앞에 뭐 붙어야 됩니다. 3분의 4. 3분의 4요. 3분의 4 파이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할게. 그러면 겉넓이는 s니까 얘가 4파이 r 제곱이야. 구의 겉넓이는. 근데 4파이에 r이 2 플러스 t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s야. 그러면 s 프라임은 8파이에 2 플러스 t지. 괜찮지? 쌤 이거 미분한 겁니다. 됐나? 그러면 4를 집어넣으래. 그래서 s 프라임 4겠죠. 그래서 8파이 곱하기 6. 그래서 6, 8, 48파이. 이게 지금 t가 4. 즉 반지름 길이가 6이 됐을 때의 겉넓이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48파이가 되는 겁니다. 쌤은 이해가요? 그러면 부피야. 그럼 부피니까 v 잡을게. 그럼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얘가 3분의 4 파이 r이 2 플러스 t의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v 프라임 잡을게. v 프라임은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2 플러스 t의 제곱. 괜찮니? 합산수 미분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짠짠 딱 분대해 가지고요. 얘가 4파이
2 플러스 t의 아이고 다시 할게.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내 여기다 얼마나?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v 프라임 4는 4파이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6이가 36이가 그러면 4, 30, 4, 6 있어 144 파이가 될 겁니다. 요렇게 조금 접근하세요. 우린 지금 물리가 아니고 수학이기 때문에 식을 구한다. 시간에 따른 식이다. 시간에 따른 부피, 시간에 따른 넓이, 시간에 따른 뭐 깊이 그걸 미분하세요. 그게 뭐다? 배열한다. 이게 미분에서 들어와 있는 속도와 가속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157페이지에 179번을 봅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한번 170 네네네 요거 네 179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시험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179번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지금 원래 반지름은 5m야. 뭐라 했냐면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올때 그리고 2분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나는 t자리에 2를 넣겠죠.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나는 무슨 말이면 시간에 따른 넓이의 함수 수면의 넓이 함수 네. 시간에 따른 요 수면의 넓이 함수 얘를 미분해.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른 수면의 넓이 변량이 되겠죠. 자, 구할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죠. 구에 접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 5일 거야. 그치?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원의 넓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치?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을 t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소만 내려. 이렇게. 딱 내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으면 얘가 수직이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게 반지름 R일 겁니다. 이게. 그럼 얘가 5일 거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내가 얘를 수선의 발을 H에 잡을게. 그럼 얘를 O라 할게. 얘를 A라 할게요. 그러면 OH가 무슨 말이면 지금 생각해봐 얘들아 요 길이가 얼마니? T예요. 왜?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가 T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OH 길이는 5 빼기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만들어지죠. 25는 R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T의 제곱. 됐죠? 그러면 R제곱이란 건 2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0은 날아가고요. 마이너스니까 얘가 10T 빼기 T제곱 될 겁니다. 이게 R제곱이에요. 됐지? 괜찮니? 25 약,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넘긴 거다. 넘기고 25가 서로 사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 ST야. ST가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의 10T 마이너스 T 제곱인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S 프라임 T는 파이의
10 빼기 2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라고? 2분 후죠. 2분 후죠. 그래서 S 프라임 2를 넣게 되면은 얼마 되는 거야? 말 30, 아닌데? 잠깐만. 30 미쳤죠? 6파이죠. 네, 깜짝이야. 네. 그래서 6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문구야, 얘들아. 180번이야. 문제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24cm의 원본 모양 그릇이 있는데 이 수명의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간대. 몇 초 2씩. 수명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간대. 그렇게 물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가 8이 된다는 말은 얼마? 4초 뒤죠. 4초 뒤에 물의 부피의 변화야. 그러면 잠깐만. 되는 순간 물이 어떤 모양이면 이런 원뿔 모양입니다. 이 부피가 시간 따른 부피인데 이 부피가 원뿔 모양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뿔의 부피라는 것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죠. 맞죠? 그럼 잘 봐. 이게 싹 다 뭐로 표현된다고? t로 표현된다니까? 그러면 반지름도 t로 표현해야 되고 h도 t로 표현해야 돼. 근데 h는 나와. 뭐가 됐어? 수면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간대. 그러면 h는 2t야. 중요한 건 이제 r이네? 맞잖아? 이때 r이네? r이 궁금하네? 그러면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푼다? 어떻게 풀어야겠니? h는 2t가 나와 있어요. 요 r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얘가 현재 2t예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요 r입니다. r. 요 r을 t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쓴다? 닮음 써야 됩니다. 원뿔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닮음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봐봐. 요 문제를 좀 쉽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항상 시간에 따른 모든 변화는 존재한다. 그럼 나는 그 변화는 처음부터 구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미분을 배웠잖아. 쉽게 가자. 식을 구해라. 그 함수식을. 뭐 넓이식, 깊이식, 부피식 식을 구해라. 근데 그게 뭐로 있어야 돼? t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럼 그걸 미분을 해라. t로. 그러면 그게 뭐 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량식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됐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